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 사이에 침묵처럼 자리 잡은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내는 점점 더 나를 피하는 걸까? 왜 아내는 잠자리를 의무처럼 대하는 걸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면,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을 점점 더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한 준비도 없이 숨막히게 서두르는 것, 세게 자극하면 더 좋을 거라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 빠르게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는 남성 중심적인 오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내의 몸과 마음의 긴장과 두려움의 벽을 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침실 생활을 점점 더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의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수십 년간의 부부 상담을 통해 발견한 하나의 결정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성적 허락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깊고 진한 행복과 쾌감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부부들의 관계를 되살리고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진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편 10명 중 9명은 여성의 몸에 있는 진짜 민감한 쾌감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엉뚱한 곳만 세게 빠르게 자극하면서 왜 아내가 흥분하지 않는 거지? 왜 아내는 나를 거부하는 거지? 라고 억울해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온 김영숙 씨 63세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의 성관계가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빨리 끝내 주기만을 속으로 바라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상처받지 않게 마치 좋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이 여성분의 남편 박철수 씨는 본인의 자존심과 남성으로서의 강박 때문에 항상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를 거칠게 자극했던 겁니다. 아내는 아파서 온몸이 굳어버리는데 남편은 그것을 오히려 아내가 흥분해서 몸이 떨리는구나라고 착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숙 씨가 용기를 내서 여보 아파요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여자는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참아야 돼. 라며 아내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숙 씨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40년 침묵 속에서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쾌감을 느껴본 적 없이 참고 견디기만 했던 그 세월을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한 부부만의 특별하고 불행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혹은 내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자책하면서 침실에서 고통스럽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내의 몸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해의 부족이 40년, 50년의 세월 동안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저는 박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을 사랑하실 때 마치 전쟁에서 작전을 수행하듯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최단 시간 안에 최고 화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분은 마치 급소를 찔린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성관계에서 힘이 없고 약하면 되겠습니까? 남자는 강해야죠. 그 우렁찬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부부의 성생활 비극이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왜 침실에서 불행한지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무조건 정복해야 할 적의 요새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고 부드럽게 돌보아야 할 아름답고 섬세한 정원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준비도 되지 않은 정원에 갑자기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몰고 들어가서 땅을 마구 파헤치면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뿌리째 뽑히고 짓밟힐 뿐입니다. 여성의 성기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예열 없이 섬세함 없이 그저 강하게만 자극하면 아내는 쾌감이 아니라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억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침실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핵심은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절정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주변부를 얼마나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다루느냐. 그것이 모든 쾌감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비밀 지도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는 평생 엉뚱한 곳만 자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내가 나를 피했던 거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가슴을 생각할 때 오직 유두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하게 빨거나 심지어 깨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확인하고 가장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여성은 가슴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진짜 비밀은 유두가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영역에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싼 짙은 색깔의 유륜 전체,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부드러운 아랫선, 그리고 쇄골에서부터 시작되는 봉긋한 윗선까지. 이 모든 곳이 유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은은한 쾌감을 느끼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이곳을 여러분의 따뜻한 입술로 그리고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애무할 때 여성은 비로소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은 곳 여성의 성기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적 클라이맥스를 위해서는 한가운데에 있는 클리토리스, 즉 음액만 세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로는 음핵각이라는 구조물이 골반 깊숙한 곳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그 주변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부드럽고 말랑한 살결, 그리고 질 입구 주변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접촉지대가 바로 여성이 가장 강력하고 깊은 쾌감을 느끼는 진짜 보물지도입니다. 음핵 중심부는 직접적인 자극에는 오히려 둔감하고 고통을 느끼기 쉬운 가장 예민한 부위입니다. 이곳을 손가락 끝으로 뾰족하게,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가장 예민한 꽃봉고리를 손으로 마구 비비고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난폭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몸은 당연히 긴장하며 쾌감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부부 상담 사례를 통해 완성한 여성을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는 5단계 성적 기술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를 천천히 진심을 다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은 아내가 가진 완전히 다른 모습, 여러분도 몰랐던 아내의 성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이런 쾌감이 존재했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지점, 즉 음핵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먼저 대음순 바깥쪽, 허벅지와 만나는 부드러운 살부터 여러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볍게 키스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입술로만 해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사뿐히 앉듯이 가볍게 쪽쪽 소리를 내며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 라는 심리적 안도감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최소한 3분에서 5분의 시간이 아내의 심리적 긴장을 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정원 주변 산책하기. 이제 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혀의 옆면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경계 부위, 그리고 질 입구 주변부를 아주 천천히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깃털이 살결을 스치듯이 부드러움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아내가 어느 부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아내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빨라지는 곳, 허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그곳이 바로 아내가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 부위를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 꽃봉고리 주변 맴돌기. 이제 드디어 음액 주변부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중심부를 직접 공략하지 마십시오. 음액의 왼쪽 옆면, 오른쪽 옆면, 윗부분을 혀끝으로 아주 가볍고 리듬감 있게 자극합니다.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톡톡 짧고 경쾌하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렬한 쾌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쾌감을 통해 아내의 몸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최소 5분에서 7분 이상 이 단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단계, 따뜻한 숨결과 흡입의 압력. 아내의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다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자극을 더합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을 하다가 갑자기 혀를 떼고 그 부위에 여러분의 따뜻한 숨결을 후하고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빨아들입니다. 혀의 촉감과 숨결의 온도, 그리고 입술의 압력이 동시에 전달되면서 아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혀 자극, 숨결, 입술 압력을 불규칙하게 번갈아가며 사용하십시오. 예측 불가능성이 아내의 몸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 쾌감 파도를 기다리는 멈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내가 거의 성적 절정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혀와 입술을 완전히 떼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아내의 몸으로 하여금 더 크고 더 강력한 쾌감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오르가슴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급 비밀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아래쪽을 탐험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유륜 주변과 아랫선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자극이 아내의 쾌감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아내의 뇌는 온몸이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아내의 숨소리 변화, 허리의 미세한 움직임, 여러분의 머리를 잡는 손에 들어가는 힘의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 하고 가장 깊은 신음을 낼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던 동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더 오래,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셋째, 폭포수 마무리 기술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음핵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내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쾌감을 경험합니다. 성적 절정이 끝난 후에도 최소 1분에서 2분간은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갑자기 멈추거나 떨어지면 아내의 여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허전함만 남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상세하고 황홀한 기술을 알려드려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아내에게 또 다른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정결은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반드시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십시오. 입냄새, 땀 냄새는 아내의 모든 흥분을 한순간에 싸늘하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손톱도 짧고 매끄럽게 다듬으십시오. 날카로운 손톱은 아내의 예민한 살결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을 버리십시오. 오늘은 꼭 아내를 만족시켜야 내 자존심이 산다. 내가 남자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은 아내를 더욱 긴장시킵니다. 대신 오늘은 아내의 몸을 천천히 탐험하며 가장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자.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라는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진심으로 즐길 때 오히려 더 황홀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내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관계하는 도중에도 계속 물어보십시오. 여기가 좋아요? 이 정도 압력이 괜찮아요? 더 세게 할까요? 아니면 더 부드럽게 할까요? 아내의 작은 대답 하나하나를 듣고 여러분의 기술을 거기에 맞춰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기술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아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가장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여성으로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여성은 기술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기심에서 나왔다면 아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여러분의 기술이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라는 뜨겁고 순수한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아내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온 또 다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민호 씨와 한소영 씨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결혼 35년 차였고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아내는 나를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은 거죠. 하지만 소영 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욕구 해소를 위해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도 제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제가 준비됐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끝나면 자기만 만족하고 돌아 누워 잤어요. 저는 늘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개월 후 민호 씨가 제 상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35년 동안 아내를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제 앞에서 울면서 고마워. 당신이 날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 준 적이 없었어 라고 말했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20년 만에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고, 이제는 주말마다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하더라도 진심과 배려만 있다면 여러분은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체력이 약한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가 없는데 괜찮을까? 나는 허리가 안 좋은데 이 자세가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없으시다면 입술과 잇몸의 부드러운 압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편한 자세를 찾으시면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아내가 위에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나 기술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제 남자로서 힘이 없어 라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만족시켰을 때, 아내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다시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진짜 남자다움은 힘이 세거나 빠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남자다움입니다. 또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젊은 시절의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라는 확인의 과정입니다. 그 확인이 있을 때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부부와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부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친밀감이었습니다. 친밀감이 살아있는 부부는 손을 잡고 서로를 안아주고 뺨에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친밀감이 사라진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대화가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의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하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내와 손을 잡고 웃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놀라거나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아내는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와 아내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진심을 담아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 있는 비아그라가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정력제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존중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젊음과 활력을 돌려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닙니다.
함께 영원히 거닐어야 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힘으로 파고드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정성껏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함께 걷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십시오. 함께 걷는 그 시간,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이제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손을 잡고 행복하게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뜨거운 쾌감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실천해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 또는 3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 부부의 성생활뿐만 아니라 대화법, 갈등 해결법,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등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 모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20대 청춘처럼 가슴 뛰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눈을 보며 다시 설레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진심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변화와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